원질 두 번째 시간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5학년 때 배웠던 거기 때문에 익숙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또 거기에 살짝 말을 더하는 거, 배울 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약수와 공배수 이미 알고 있는 얘기들이긴 한데 그 사이에 지금 서로소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하나 있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구하는 방법, 물론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거기서 소인수분해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이제 조금 정리를 해서 두 자연수 AB와 AB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를 지금 G라고 쓴 거고요. 최소 공배수를 L이라고 쓴 건데 그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 자연수의 공약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말이 생략이 된 거죠. 공통인, 여기 공통이라는 말을 여러분 추가해 주시면 되겠네요. 두 수의 두 개 이상의 수라고 하면 되겠네요. 두 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 약수, 그걸 우리가 추려서 공약수, 간략하게 해서 공약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약수 구하는 방법이 4하고 6과 12의 12라고 합시다. 6과 12의 공약수를 구해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은? 10이라고 할까요? 12라고 합시다, 그냥. 12. 그러면 1, 2, 3, 6 나열하고 1, 12, 2, 6, 3, 4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공통인 수들을 다 이렇게 해줬었죠. 그쵸? 우리 초등학교 때 했었잖아요. 이렇게 두 자연수의 공약수들을 구하고 났더니 깨달음을 하다 얻었죠. 공약수를 구했더니 내가 얘네들을 다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인 6의 약수가 두 수의 공약수가 되더라. 이런 깨달음을 얻었었어요. 그쵸?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배수도 사실 이제 마찬가지 방법을 했었죠. 만약에 4하고 6의 공배수들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었냐면 4의 배수들을 쭉 나열을 해줘. 어디까지 할까요? 뭐 이렇게 해서 땡땡땡 해주고 6, 12, 18, 24 딱 이렇게 해주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동그라미 이렇게 쳤더니 두 수의 공통 배수, 공배수라고 했죠. 공배수를 딱 했더니 두 수의 제일 작은 공배수,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이 두 수의 공배수가 되더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두 수를 일일이 다 배수를 나열하고 또 약수를 나열한 다음에 동그라미 공통인 걸 찾지 않아도 두 수의 만약에 두 수의 공약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일단 뭐부터 구해요? 최대 공약수를 구한 후에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 두 수의 공배수를 구해주세요 한다면 두 수의 최소 공배수, 제일 작은 공배수를 구한 후에 그 아이의 배수를 나열해 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굳이 최소 공약수 안 따지는 이유는 뭘까요? 최대만 따지잖아요. 최대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최소는 왜 안 따지는지 궁금하게 생각해 봤을 거 아니에요. 최소를 따지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두 수의 항상 최소인 공약수는 늘 똑같더라는 거야. 1. 그치? 모두 다 똑같은 걸 찾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항상 공약수 중에서는 제일 큰 애를 찾게 되는 거고요. 최소 공배수는 우리가 두 수의 공배수 중에 제일 큰 애는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일 작은 애를 찾는 유의미한 행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사이의 관계도 언급을 했고요.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와의 관계도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살짝 지우고 서로소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죠. 서로소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에서도 나오고 나중에 여러분이 집합이라는 걸 배울 때도 서로소라는 게 나와요. 그럼 서로소는 뭐냐면 두 수 A, B라고 할게요. 두 수 사이에
공약수가 1밖에 없어. 공통인 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 사이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뭐 3과 5 사이의 관계. 3과 5는 서로소라고 할 수 있죠.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 7과 12의 관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13과 19의 관계.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것. 두 수의 관계를 우리가 서로소라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서로소, 어떤 자연수와 서로소인 관계의 수를 골라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찾으실 수 있겠죠. 두 수의 공약수, 최대 공약수가 1이에요. 그런 관계를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공약수 구하는 것, 최대 공약수 구하는 것과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나누는 방법 하셨었죠. 그쵸? 나누어서 여기 2가 되고 다시 3으로 한번 더 나눠지니까 해서 얘네 둘을 곱한 게 최대 공약수예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3이에요 했었고요.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하셨었냐면 이렇게 니은자로 다 곱했죠.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이게 최소 공배수예요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쵸? 이런 나누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작은 수들의 곱으로 표현한 다음에 찾아가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걔를 뭘로 표현한다? 그치, 소인수분해 한 걸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럼 소인수분해를 해서도 방법을 찾으실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걸 좀 더 많이 쓰겠죠. 자, 그러면 11을 소인수분해 해보죠. 11을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고요. 18을 소인수분해 하면 3의 제곱 곱하기 2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최대 공약수를 제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쓰니까 G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공통인 소인수들을 일단 빼줘요. 공통인 소인수 아까 2하고 3이 있죠. 공통인 소인수를 다 빼서 곱해준 다음에 여기 조그만 수들을 뭐라 그런다고? 지수라고 한다 했잖아. 지수는 여기 얘는 지금 숨겨져 있는 건데요. 1은 생략해요. 그래서 1은 쓰질 않는데 숨겨져 있는 1 이걸 다시 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1과 2 중에서 더 작거나 같은 쪽을 쓰시면 돼요. 얘는 분명히 작은 애가 있으니까 1을 쓰는 거죠. 여기도 1과 2 중에 작은 애가 있으니까 1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공통 소인수를 뺀 후에 지수가 작거나 같은 쪽 i의 지수를 써서 곱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그에 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공통인 소인수를 뽑아내는 건 똑같아요. 공통인 소인수를 뽑아낸 다음에는 지수는 어떻게 할까? 그치? 왠지 큰 쪽을 선택할 것 같죠? 크거나 같은 쪽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얘도 2제곱, 3제곱의 곱이고요. 얘도 지금 보니까 2제곱, 3제곱의 곱이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하나를 더 할까요? 얘를 60으로 바꿀게요. 자, 60과 18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그러면 최대 공약수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통 소인수 자체가 2하고 3밖에 없었으니까 최대 공약수는 6인 건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소인수를 5를 하나 더 추가하면서 최소 공배수에는 변화가 생겨요. 어떻게 생기나 보자. 일단은 공통 소인수들을 다 뺀다고 했어요. 그쵸? 공통 소인수를 빼고 혼자 남은 또는 포함되지 않았던 소인수들 있죠. 얘 아니고 뭐 다른 소인수가 있다 하더라도 걔네들을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처럼 지수는 크거나 같은 애들을 써주는 거죠. 그러면 최소 공배수에는 변화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소인수 분해한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이 방법, 나누는 방법, 그 다음에 소인수 분해를 통한 방법 둘 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수가 3개가 있다 했을 때 30이라고 할까요? 수가 3개가 있으면 최대 공약수 같은 경우에는 같이 나눌 수 있는 애들로만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직 3이 되네. 아, 얘 끝나는구나. 그럼 여기를 4로 바꿀게요. 그러면 자, 이거 24로 바꿨어요. 그래서 24 나누기 2 하면 12, 12 나누기 3 하면 4.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 12, 18, 24 이 세 수의 최대 공약수는 여기서 지금 끝났어요. 나누는 방법 얘기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 공배수는 끝났나요?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곱하면 돼요? 아니죠.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된다? 2개라도 더 나눌 수 있다면 어디까지 가야 돼? 한 번 더 가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멈춘 후에 이렇게 곱하는 게 세수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를 할 때는 2개만이라도 나눠지면 할 수 있다. 그러나 최대 공약수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방법은 그러하고요. 두 자연수 A, B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에 대한 얘기까지 일단 개념학습에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두 자연수 A, B의 최대 공약수 이렇게 나오면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애를 B라고 하는 애를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최대 공약수가 나왔다는 거는 A라는 애, B라는 애를 최대 공약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A, 내가 대문자 A를 최대 공약수로 나눠서 스몰 a가 나왔고요. 대문자 B를 최대 공약수로 나눠서 스몰 b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일까요? 그쵸? 아는 사람. 얘하고 둘 더 나눠질까요? 안 나눠질까요? 더 안 나눠지니까 끝난 거죠. A와 B는 서로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서로소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A와 B는 서로소의 상태가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식의 근거에서 우리가 표현해보자면 이 A라는 애, 대문자 A라는 애는 최대 공약수 곱하기 스몰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대문자 B라고 하는 애는 최대 공약수 곱하기 스몰 b가 돼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니은자로 곱한다고 했으니까 최대 공약수 곱하기 스몰 a 곱하기 스몰 b의 상태가 돼요. 맞죠? 맞아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랑 최대 공약수를 곱해 볼게요.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곱하게 되면 G 곱하기 A 곱하기 B 한 거에 다시 G를 곱한 형태가 된다는 거죠. 왜? 이게 최소 공배수였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 쌍 생기고 이렇게 한 쌍 생기니까 결국 뭐가 돼요? 얘는 A, 얘는 B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두 자연수 A, B랑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사이의 관계는 두 수의 곱은 두 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다라고 하는 식이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A, B는 우리 나중에 이제 곱셈기호 생략하거든요. A, B는 LG, LG라는 회사 있잖아요. A, B는 LG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두 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두 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두 수의 곱만 안다면, 두 수의 곱을 알고 최대 공약수를 알고 있는 상태라면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겠죠. 두 수의 곱을 알고 최소 공배수를 알고 있는 상태라면 최대 공약수도 구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이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오늘은 활용 예를 들지 않고 이게 활용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문제를 풀지 않고 일단 개념 설명만 쭉 했거든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문제집의 문제집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저도 대표 문제 몇 개를 한번 다시 다음 영상에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 뿅.